예, 사랑하는 강원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함종국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붕 없는 박물관의 고장 영월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경식 의원입니다. 처음 하는 도정 질문이라 긴장감이 많이 듭니다. 초선 의원인 점을 감안해서 다소 실수가 있더라도 너그러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문제가 제기된 두 가지 도정 현안에 대해서 질문할 예정입니다. 강원랜드 폐광기금 납부와 알펜시아의 매각 추진 현황입니다.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느끼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강원랜드 폐광기금 납부에 대해서 정만호 경제부지사님 모시고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만호 경제부지사님을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경제부지사 정만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지사님. 이제 바쁘시죠? 네, 네, 강원도 경제분야 컨트롤타워 역할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먼저 자료화면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강원랜드는 이제 폐특법과 다음 장 보여주시면 됩니다. 폐특법과 폐특법 시행령에 따라서 1년에 이익의 이제 100분의 25%를 폐광 지역 개발기금으로 이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 폐광기금 납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장 한번. 먼저 이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폐광기금은 2000년부터 강원랜드가 이제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때는 이제 10%를 냈죠. 2005년까지는 10%를 냈고, 2006년부터 11년까지는 20%, 12년도부터는 25%로 납부율이 상향이 돼서 현재까지 1조 7,800억 정도의 폐광기금이 납부돼서 이 어려운 폐광 지역에서 이 1조 7,800억 정도의 폐광기금이 납부되면서 큰 혜택을 입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폐광기금의 문제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강원도와 강원랜드의 폐광기금 징수 방식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폐광지역특별법은 카지노업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의 25%를 폐광지역 관광진흥과 지역 개발을 위해 사용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폐광기금으로 쓸 이익금은 법인세 차감 전 단기 순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기 순이익 산정 방식을 두고 강원도와 강원랜드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강원랜드는 단기 순이익이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것이기 때문에 당에 지출해야 할 폐광기금도 단기 순이익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관련법에서 법인세 차감 전 단기 순이익이라고 규정된 만큼 폐광기금을 미리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강원랜드의 방식대로 폐광기금이 지급되면 5%포인트 정도 줄기 때문입니다. 강원도는 폐광기금의 추가 징수를 위한 법률 검토를 마친 상황입니다. 강원도는 채권과 채무, 소멸 시효 기간이 5년인 점을 고려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미납된 폐광기금 약 2,170억 원을 부과한다는 방식입니다. 이 언론 보도 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예.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십시오. 먼저 법령과 규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폐특법에서는 법인세 차감 전 단기 순이익으로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강원랜드는 지방 공기업에 해당이 돼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회계 사무 규칙에 보면은 이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회계 처리 기준을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식회사 외부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이 지방 공기업은 이 한국 규칙을 제외하고 한국회계기준원에 위탁한 데 이르게 됐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이제 기준을 발표하게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래서 한국회계기준원에서 발표한 기업회계기준서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서 강원랜드의 1년치 손익계산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가정해 놓은 겁니다. 예를 들면은 강원랜드 1년에 5천억의 수입이 있으면 매출 원가가 1,000억이 들었다. 이제 이 괄호친 부분은 마이너스입니다. 빼는 겁니다. 그러면 4천억 매출 이익이 생기고
관리비가 2천억이 들었으면 영업이익이 2천억이 남고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을 빼면은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1,900억이죠. 거기서 법인세 비용을 500억 빼면 이제 당기 순이익이 1,400억이 나왔습니다. 우리 강원도 입장은 저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1,900억에 대해서 25%를 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따른 강원랜드의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왼쪽의 표와 비교해 보시면 한 가지가 차이가 납니다. 바로 폐광지역 기금이 저 도표 안에 들어가 있죠. 저 폐광지역 기금은 어떻게 산출이 되느냐? 왼쪽에 있는 폐광지역 기금을 제외한 없었다고 가정을 하고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을 먼저 산정한 다음에 25%를 475억을 산정하고 그거를 비용에서 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줄어들죠. 강원랜드의 논리하고도 맞지 않는 겁니다. 강원 논리 자체가 제가 이제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저게 이제 강원랜드의 주장입니다. 왼쪽은 강원도의 입장이고 이렇게 해서 산출된 폐광기금은 다음 장입니다. 406억입니다. 왼쪽과 비교해서 한 70억 정도 차이가 나죠. 저게 이제 폐광기금을 법률에 따른 25%인데 오른쪽에 강원랜드 주장과 같이 산출을 하게 되면은 18.75% 정도가 됩니다. 강원도 주장과 약간 다르게. 다음 장입니다. 여기서 이제 쟁점 사항은 이 폐광기금을 비용으로 볼 것인가, 비용을 보는 게 맞는 것인가, 이게 쟁점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태백시 등 폐광지역 자치단체와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다고 들었습니다. 한 가지 의아한 것은 법률 전문 현황을 제가 쭉 살펴봤는데 강원랜드에서 2010년에 제일 먼저 법률 자문을 받습니다. 2010년은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 법률 자문 받은 거를 부지사님 보고를 받으셨죠? 네. 뭐 어떻게 이제 뭐 여러 차례 이제 보고를 받으셨을 거로 생각이 들고 보고 저게 이제 그 2017년도부터 이제 강원도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법률 자문을 받았는데 보고를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지금 표에서 보시는 대로 강원랜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합당히 거기서 빼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주장을 지금 하고 있고 저희는 비용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쟁점이 불거져 있습니다. 저희는 비용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폐광지역특별위원회 폐광특위위원인데요. 올해 2월에 폐광특위 폐특위 업무보고에서 언론에 이 문제가 나와서 제가 이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지적을 했습니다. 강원랜드에서 폐광기금을 적게 내는 것 같다. 이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 같다. 어떻게 할 것이냐. 당시 강원도 입장은 소송을 그럼 하겠다라는 입장이셨는데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좀 되셨었는지. 지금까지 쌓인 게 우리 방식으로 계산하면 지금 현재 이제 받을 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 남은 걸로 보면 2013년 사업분부터 3, 4, 5, 6, 7, 8이죠. 그게 약 2,175억쯤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금년 4월 달에 소송을 가자라고 내부 결정을 해서 법무법인에다가 소송 비용까지 1심 집행 비용을 1억을 이미 지불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도는 이미 저것을 비용이 아닌 것으로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럴 뿐만 아니고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미 소송에 들어가기로 해서 착수금까지 이미 지불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의 의사는 확고하고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에서는 김앤장과 우리나라의 가장 그 매출액이 많기도 하고 유수의 법무법인이기도 하죠.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소송 위임 계약을 4월에 체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견서도 받았죠. 네, 받았습니다. 김앤장의 의견은 이 폐광기금은
부담금 관리 기본법에 의한 특별 부담금으로 보인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소멸시효는 5년에 해당된다.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그러면은 5년이 안 된 건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소급징수 가능성, 작년 거, 재작년 거 이런 걸 받을 수 있느냐? 이거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받느냐? 과소납 부분, 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경정처분을 이제 부과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강원랜드가 이 돈을 즉각 내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 징수 방안입니다. 이거는 김현장의 의견은 강제 징수 절차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의 수익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 등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강제 징수 절차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형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제 소송을 통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소송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정처분을 먼저 강원도에서 하고 강원랜드가 이에 반대를 해서 이의가 있다고 행정청에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거기에 대응하는 거로 이런 형태로 소송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제기했고, 그럼 못 받은 돈에 대해서 가산금은 받을 수 있냐? 그거는 이제 뭐 법적 근거가 미비해서 받을 수 없다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동안 강원랜드가 기금을 적게 냈으므로 기금을 내라 하고 5년치를 한꺼번에 부과를 하면 네, 강원랜드가 그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형태로 그렇죠. 소송을 진행하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요약하자면. 김현장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의견을 낸 김현장과 계약을 했습니다. 4월달에 이제 소송 이행 계약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기준으로 봤을 때 폐광기금이 과소 납부된 건 얼마나 됐을까 확인을 해보니 2000년도 6억부터 시작을 해서 2018년도까지 총 3,920억 원의 폐광기금이 과소 납부됐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도부터 18년분 2,172억 원, 이건 이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먼저 이제 소송이 진행하려면 경정처분이 필요합니다. 과소 납부된 부분에 대해서 내라. 언제까지 내라. 물론 김현장은 대단히 많은 금액이니까 뭐 5일, 10일 이렇게 주지 말고 넉넉한 기간을 줘서 이 돈을 내라고 처분을 하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아직 경정처분이 된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되지 않았습니다. 되지 않았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경정처분은 뭐 즉각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뭐 저희는 이제 그게 즉각 필요하다고 보고 해서 바로 소송에 들어갈 생각으로 계약까지 하고 1심 착수금까지 지불한 터이기 때문에 저희 의지는 확고합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는 중에 뭐 의원님이 워낙 지금 상세하게 숫자까지 다 알고 계시는데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을 해서 네. 진행을 중단한 겁니다.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까요? 저게 이제 2,170억인데 네. 금년에 아마도 강원랜드가 단기 순이익이 한 3천억 정도 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2,170억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2,170억을 그대로 충당금으로 쌓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남는 돈이 뭐 700~800억 남는데 그 돈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 그렇게 되면 배당을 전혀 못하게 되고 또 기금 사업도 못하게 되고 그다음에 뭐 이제 말하자면 단기 순이익 3천억인데 2천억, 2,100억을 충당금으로 쌓아버려야 되니까 강원랜드하고 강원도가 드디어 이제 뭐 대전쟁에 돌입하는 거가 되고 결별이 되고 뭐 주가 하락 등등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소란스러운 상태가 발생한다. 근데 뭐 그 상태가 발생할 걸로 알고 실무적인 검토를 충분히 거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진행을 한 건데 산업자원부에서 이거 너무 사건이 커졌다. 그러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좀 중단해 달라는 요청이 와서 우선 중단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중단했고 그 뒤에 단순히 중단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둘이서 이제 대안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5년치를 한꺼번에 하지 말고 한 해치만, 예를 들면 소멸시효가 가장 작게 남은 2013년 사업분에 대한 한 해치만 하거나 아니면 이제 금년 사업 결과가 나오면 금년치 한 해치만 갖고 하면
그러면 서로 부담이 적지 않냐. 그래서 그거 검토하느라고 또 한 달 정도 그건 좋은 생각입니다. 했는데 제가 제안 드리려고 했던 방법 중에 그렇지 하나고. 않습니다. 그걸 이제 충분히 검토를 했더니 네. 한 해치만 하더라도 네. 충당금을 쌓는 금액은 전액 동일하다. 5년치를 다 쌓아야 된다. 그래서 의미가 없는 걸로. 충당금은 뭐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그게 이제 이런 겁니다.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르면 이제 우발 부채가 있고 부채와 채무는 이제 좀 다른데 채무는 직접적인 계약에 의해서 내가 지게 된 빚이고 우발 부채가 있고 충당 부채가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충당 부채는 뭐냐면 기업 회계에서 내가 내년에 또는 지금 뭐 소송을 통해서 어떤 그 뭐 행정청이라든가 이런 데 돈을 내줘야 될 것 같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재무제표에 등재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내가 혹시 소송이 지거나 어떤 일에서 돈을 내게 될 것 같으면은 내년도 이익에서 이걸 뺍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그 충당 부채는 어떻게 확인을 하냐? 그거는 주식회사의 그 외부 감사인이 확인을 합니다.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그런 경우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충당 부채에서 그걸 충당 부채로 잡고 충당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 금액은 어쨌든 저 과소 납부된 2,172억 원의 금액에 안에서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거는 이제 두 번 빠지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검토한 결과하고 강원랜드가 자체 검토한 결과 둘 다 한 해치만 부과해도 5년치를 다 충당 채무로 글쎄 뭐 쌓아야 된다고. 5년치를 부과를 해도 예. 그게 이제 뭐 두 번, 세 번 빠지는 게 아니고 한 번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소송을 통해서 강원랜드가 승소를 하게 되면 그 충당했던 돈을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물론 이익으로. 들어오는데 이제 어쨌든 그 해에 우리가 부과한 한 해치를 부과하건 5년치를 부과하건 그 해에 당기 순이익 예상되는 금액 중에서 2,172억 원을 한 해치를 부과해도 5년치를 다 쌓아야 된다. 그래서 결과는 마찬가지니까 자, 그 결과는 라고 해서 강원랜드의 둘 다 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당기 순이익이 줄어들겠죠. 많이 줄어들죠. 네, 똑같죠. 당기 수익이 결과는 줄어들면은 똑같습니다. 주주들이 배당금을 적게 팝니다. 주주의 51%는 공공지분입니다. 아시죠? 그렇습니다. 예. 강원랜드는 배당을 굉장히 많이 하는 회사입니다. 당기 순이익의 반 가까이 배당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고 거기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게 산업부와 한국광해관리공단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광해공단이 대주주입니다. 예. 배당금으로 1년에 800억, 900억 정도를 7, 받고 800억. 있는 그쪽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당 부채를 쌓이게 돼서 내년도 이익이 줄어들게 되면은 배당금을 못 받거든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쨌든 한 번만 빠지게 돼 있는 거고 나중에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그 이익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걸 걱정해서 다른 방법을 생각한다는 것은 이 소송을 안 하겠다는 것과 근데 이제 비슷한 의견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근데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4월달에 검토해서 5월, 6월, 7월쯤 한 해치를 부과하면 한 해치를 부과하든 두 해치를 하든 5년치를 하든 2,172억을 금년 충당 부채로 쌓아야 됩니다. 빼야 됩니다. 그리고 금년 연말에 갔더니 당기 수익이 3천원 같다. 그러면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이 한 800억쯤 남습니다. 그 돈 가지고 이제 배당 재원이 거의 없어지는 거죠. 뭐 주가는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논의를 한 해치만 갖고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우리가 제안을 하고 저쪽에서 해서 이제 양쪽에 별도로 법률 검토를 했더니 결과는 똑같다. 그래서 그럼 그거 아닌 방법, 또 다른 방법, 아닌 방법 하다가 세월을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제가 이 문제를 지금 도정 질문하는 데 있어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강원랜드가 최근 상황이 어렵다는 거는 뭐 다들 알고 있습니다. 폐특법 시한이 만료되고 있고 또 최근에 매출이 줄어서 당기 순이익도 줄어들고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행정청에서 이제 지방세 등 뭐 세금도 부과를 하고 부담금도 부과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 부담금을 내야 되는 사람이 법무법인을 통해서 이 세금 안 내도 된다. 이렇게 의견서를 갖고 온다면은 세금 부과를 안 하겠습니까? 부담금 부과를 취소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 사례는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을 생각이 전혀 없고요. 부담금 부과합니다. 예. 만일 산자부에서 이제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밀린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점 하나. 그다음에 하나는 분명히 세전 당기순이익의 25%를 내게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20%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 포인트를 안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 강원랜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긴다고 했더니 강원랜드도 또 이긴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렇겠죠. 양쪽 다 부담이 큽니다. 그렇겠죠. 만일 네. 소송을 무리하게 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당 재원을 없애가면서까지 또 사업을 포기시키면서까지 진행을 해서 둘 중에 한 집이 질 텐데 그 경우에 파장이 상당히 큽니다. 뭐 그런 우려들을 했던 건데 어떠한 경우든 우리는 그만한 재원을 확보해야 된다. 과거에 밀린 걸 확보해야 된다는 게 첫째고요. 둘째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여지껏 20년 동안 그 강원도가 받아오질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받겠다는 건데 강원랜드도 왜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그러십니까? 20년 됐습니다. 그래서 20년 됐어도 이제는 바로잡을 때가 됐으니까 이젠 고치고 갑시다. 자, 밀린 돈도 주시고 미래도 바로잡읍시다 하는 게 저희 첫 생각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오늘 그럼 향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25자는 충분히 박혀 있는데 25에 대한 해석을 지금 각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산자부에다가 비용에 대한 거를 못 박는 시행령을 좀 고쳐 주십시오 하는 요청을 드렸더니 강원랜드 하나 때문에 그 국무회의가 열려서 시행령 고치는 것이 마땅치 않다. 자, 그 그래서 부분은 제가 다음 장에 말씀을 네, 드리고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법을 고칠 것이냐 시행령을 고칠 것이냐 아니면 문구를 고칠 것이냐를 가지고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장이 크다는 걸 알겠습니다. 금액이 상당하고 하지만 공평해야 됩니다. 금액이 크고 강원랜드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 안 하거나 부가 처분을 안 하거나 그런 이 일은 문제를 없습니다. 예.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 아까 문제가 아까 표에 보셨듯이 비용 아닌 판단 불가 이렇게 있을 정도로 소송에 갔을 때 결과를 장담할 수 있는 상황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그러니까요.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어느 도민이 법원에 의견서를 가져와서 나 이 세금 지방세 못 내겠다 하면 어떡할 겁니까? 아니 그런 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세금을 가지고 하는 건 논란의 아니, 저건- 여지는 논란을 만들면 생기는 겁니다. 저건 그러니까- 지금 강원랜드가 논란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법무부의 20년이나 의견서를 됐는데 20년이나 됐는데 우리 강원도도 이제 와서 처음 얘기하는 거 보면 과거에도 아마 자신이 없었던 모양이구나 저는 자, 이렇게 저게 생각하는데 부가 아까- 안 하고 가는 일은 아까 없습니다. 보시면 절대로 없습니다. 그 법률 자문을 받았던 게 2017년부터 쭉 받아왔는데 의견이 다소 엇갈리긴 했습니다만 엇갈렸습니다. 예. 강원도에서 부가 처분한 금액은 예전과 똑같이 했습니다. 다들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요. 다음 점입니다. 아까 그 부지사님 말씀하신 사항이었는데 이게 그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부담금 관리 기본법에는 이렇게 돈 받는 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광어법에 따른 이제 그 기금을 내는 거는 저 징수 대상자, 부과 기준, 방법, 부담금과 부과에 징수한 필요한 사항 등을 일일이 법령으로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 산업부에서 강원랜드 때문에 이제 공매회가 열려서 대통령령을 바꿀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김앤장의 의견서도 같은 내용입니다. 뭐 강원랜드 때문에 꼭 국무회의가 열릴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국무회의가 열릴 때 강원랜드 사안을 가지고 가서 얘기를 하고 수차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저거는 이제 뭐 소송을 통해서 결론이 나겠지만 그래도 그 소송의 결과는 반드시 법령에 반영이 돼야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하여튼 뭐 제가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다음 이제 질문에 또 소송이 있어서 이제 저희는 그래서 저기 세전 당기 순이익의 25% 이렇게 써 있으니까 거기다가 사실은 그렇게 부과를 하고 있는 강원랜드처럼 하고 있는 다른 기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인데 그래서 그지 말고 아예 매출액의 몇 %로 해버리든지. 가장 좋죠. 그 예, 지금 그 많은 논란의 내용은 저기 지방세법에 아니 저 페트법에 나오는 법인세 차감전 당기 순이익이란 말은 회계 기준서에 없는 용어입니다. 글쎄 그 바로 고단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어떻게 매출액 대비 법령을 몇 만들 %로 때 바꾸든지 아니면 회계 기준서 없는 용어를 저렇게 써서 논란의 소지가 산업부에서는 만들어졌는지 그지 굉장히 말고 이해할 수 지금 없습니다. 요율이 25인데 요율 자체를 올려서 하고 기준이고 뭐고 바꾸지 말고 요율 자체를 올려라. 근데
그게 뭐 지금 형편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안에서 바꾸는 것, 시행령에서 바꾸는 것, 아니면 정 안 되면 산업부에서 공문이라도 하나 내려주세요. 그러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저는 뭐 논의하고 산업부에서 있습니다. 공문을 안 보냅니다. 잘 아시죠, 그런 거. 예, 산업부에서 그런 공문을 보낼 일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밀린 금액을 어떻게 할 일단 것인지 제가 이제 주문을 드리는 거는 저렇게 지금 저런 개선 사항은 소송이 끝나고 나서 하든지 아니면 소송 중이라도 법령 등 조례나 이런 걸 좀 개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진행 중입니다. 네. 이 부가처분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할 예정입니다. 예. 예. 언제까지 하실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본위원에게 알려주시 기 바랍니다. 네, 진행 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예, 다음은 강원도 최대 현안이기도 한데요. 알펜시아 매각과 관련해서 지사님을 모시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요새 바쁘시죠? 네, 예, 많이 뭐 도와주셔서 예산 처리해서 뭐 국비 확보 문제도 있고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어제도 말씀하신 것처럼 네, 네, 환경부가 네, 네, 잡아도 지금 급할 판에 네, 철저을 치라 그래가지고 지금 뭐 네, 속이 상하시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질문 주제는 현재 알펜시아 매각 추진 방안에 대해서 우려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알펜시아는 뭐 수년 동안 매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잘 성사되지 않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알펜시아 현황은 많은 도민들께서 알고 계셔가지고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료 하나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면 틀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창 동계올림픽을 치르기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었지만 지금은 천덕꾸러기가 됐죠. 바로 알펜시아입니다. 8천억 원의 빚을 갚기 위해서는 사실상 매각만이 유일한 해법인데요. 곧 매각 계약이 성사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알펜시아 문제가 이번에는 정말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홍서표 기자입니다. 이번에 알펜시아 매입에 나선 해외 자본은 유럽과 중동 쪽 금융 기업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 기업을 중심으로 호텔과 레저 사업 분야의 전문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알펜시아 매입에 뛰어들었는데 협상 실사를 거쳐 해외 투자를 위한 자국 승인도 모두 마쳤다는 게 강원도의 설명입니다. 매각 방식은 콘도와 호텔이 밀집된 타운 지구와 스키장 등이 있는 스포츠 지구, 그리고 골프 빌리지까지 모두 3개 지구를 일괄 매각하는 겁니다. 강원도 관계자는 이번에는 확실히 매각이 가능할 걸로 본다며 진척 정도로는 구부 능선 정도까지 왔다고 밝혔습니다. 알펜시아 매각은 매년 100억 원이 넘는 적자와 일부 갚기는 했지만 아직도 8천억 원에 육박하는 빚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지난해에도 말레이시아 기업이 매입에 강한 의사를 보였지만 결국 경영 수지 등을 따지다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매입에 나선 컨소시엄은 알펜시아 매입 후에도 추가로 콘도와 가상현실 VR 놀이시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규모의 경제로 경영 수지를 맞출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강원도는 여느 때보다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고 매각 체결도 조만간 가능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강원도의 해묵은 숙제 하나가 이번에는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원뉴스 홍서표입니다. 네, 다음 자료 또 넘겨주세요. 아까 뉴스는 7월 31일자 지번 뉴스고요. 이건 강원도민일보 10월 16일자 지난주 기사입니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작업이 구부 능선까지 왔다. 이달 말까지 마무리될 것 같다. 최종 계약건이 이달 말 기준으로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게 이제 주로 이런 이제 기사들이 좀 많이 나는 것입니다. 어떤 시기가 되면은 제가 이제 알펜시아 현황을 이제 도정 질문을 주제로 잡고 공부를 하면서 기사 검색을 많이 해보니까 가끔 이런 기사가 납니다. 제가 이제 도정 질문하면서 자료 요청을 이제 담당 부서에 좀 많이 요청을 했는데 굉장히 자료가 제한적으로 왔습니다. 비공개 자료가 많이 있더라고요.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비공개는 정보공개 청구 등의 한 법률에 따라서 의회에서 요청한 자료를 비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우리 도청 공직자 여러분께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공개 자료가 많아서 제출된 자료 중에 공개가 가능한 자료에 한해서 이게 사실 제가 이건 PPT에 띄우지 않았습니다. 대외주의 비공개 자료로 왔는데 이렇습니다. 알펜시아 맥업 관련 M그룹, S사, GA그룹 추진 중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 뭐가 비공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니셜이 비공개인지 이게 지금 시기가 비공개인지 하여튼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동안 이 담당 부서가 신설이 되고 나서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을 제가 알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해외에도 많이 가고 해외 투자자들도 불러서 투자 회의도 많이 하고 제가 이제 그중 한 사례에 대해서 점검한 사항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3번입니다. 이게 좀 잘 안 보이시죠? 네, 잘 안 보입니다. 네. 이게 G사라는 회사에서 알펜시아 프로젝트 현지 실사를 온 그 계획서입니다. 선생님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08년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G사 회장단 그리고 프로젝트 관계자 11명이 알펜시아 현지 실사를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왼쪽은 이제 뭐 방문한 일정표고요. 오른쪽은 그 참석자의 명단입니다. 이 G사 회장도 있는데 G사 회장은 지금 빠져 있고요. 참석자 명단에는 이 G사의 국내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STAG 코리아, 뭐 그냥 약칭으로 스테이크 코리아라고 하겠습니다. 그 회장단과 뭐 건축과 관련된 분들 그리고 법무법인 맨 밑에 저기 지금 가려져 있는 부분 저게 법무법인에서 온 분입니다. 제가 이 서류를 보다가 보니까 제가 예전에 좀 이런 일을 좀 겪었던 경험이 있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게 이 회사는 제가 무슨 회사인지 잘 모르겠고 이 법무법인에서 왔다고 하니 이게 뭐 매각 관련 전문 기업 법무를 담당하는 분인가 보다 하고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직위가 전무시더라고요, 이분이. 제가 아는 한 이런 법무법인에서 전무라는 직위가 별로 없는데 보통 이제 뭐 파트너 변호사나 시니어 변호사 이렇게 나눠지곤 합니다. 그래서 이 법무법인이 어쨌든 저기 같이 동반해서 수용을 했다는 얘기는 저기에 대한 전문가로서 와서 자문도 하고 이럴 목적으로 왔다고 보여집니다. 이 법무법인이 어떤 법무법인인가 제가 찾아봤습니다. 개인회생 전문 법무법인입니다. 변호사는 3명 있고요. 구성원에는 그 직원들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서 그래서 좀 의아한 겁니다. 이게 상당한 규모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회사에서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관련 협의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동반해서 오신 법무법인의 담당자 법무법인은 개인 회생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법무법입니다. 직원 3명. 그래서 이게 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 이 회사가 이게 과연 맞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갑자기 호기심이 들어가지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까 그 참석한 법인 스테이크 코리아의 홈페이지입니다. 저분 아시겠죠? 지사님. 저도 네, 몇 번 만났습니다. 김민균 회장님하고 밑에는 켄 풀턴이라는 분. 켄 풀턴이라는 분이시죠. 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홈페이지 보면 이제 뭐 지사님과 이제 와서 사진도 찍고 이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오셔가지고 왼쪽에 빨간 선이 이제 지사님과 도청에서 아마 찍은 사진 같습니다. 네, 네. 맨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그 캠플턴이 가는 회장님과 그 이제 스테코리아의 김빙규 회장님 파란 그림 저걸 좀 확인해 주십시오. 다음 장입니다. 폴리뉴스라는 뉴스입니다. 제가 이제 이걸 검색하다 보니까 폴리 경제 인터뷰 스테코리아의 김민균 CEO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아까 그 홈페이지에 있는 그 사진 맞죠? 네, 저는 처음 보는 사진이에요. 처음 보는 사진이세요? 네. 이게 전화하면 안 되죠. 하여튼 이게 홈페이지에 있는 그 사진입니다. 다음 네. 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스테그 코리아와 저 풀 켄튼이라는 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금액도 뭐 5조 8천억 뭐 이렇게 많습니다. 이 AAG라는 이제 뭐 투자자문 및 종합금융 그룹의 이사회에서 공식으로 승인을 받은 한국의 스테그 코리아가 화제다. 스테그 코리아는 뭐 영국의 상장 상위 서열의 종합금융사인 ST 제임스 플레이스 뭐 이런 회사의 승인을 받았다. 그래서 이 아시아 유일의 외자 투자 자문 회사다. 그래서 영국 자본의 투자를 자산 운용사인 GPC 이게 아까 그 G사입니다. 글로벌 프로젝트 캐피털. 여기는 이제 이제 상호가 다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유일의 외자 투자 자문 회사, 영국 자본의 투자를 자산 운용사인, 영국에 있는 자산 운용사인 GPC가 최종 검토를 하면 국내 다양한 부분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금융 매니지먼트를 대행하는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스테그 코리아가 언론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GPC 아까 했던 그 케네스 풀턴이가 하는 이 대표이사는 국제금융 분야에서 4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뭐 애널리스트로 활용하고 있고 현재 스테그 코리아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게 그 글로벌 프로젝트 캐피탈 GPC의 홈페이지입니다. 많이 보신 화면입니다. 아까 스테그 코리아의 홈페이지와 같습니다. 그 스테그 코리아 홈페이지에 그 CEO 얼굴과 그 켄 풀턴이가 하는 분의 얼굴을 클릭하면 이게 글로벌 프로젝트 캐피탈의 홈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홈페이지 내용 중에 제가 지금 빨간 화면으로 친 보이시죠? 이제 글이 좀 작습니다. 글씨가 좀 작는데 제가 키울 때 안 키워져가지고 저게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글로벌 프로젝트 캐피탈의 영국 내 주소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 유수의 M&A 전문 회계법인 중에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예전에 개인적인 인연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분한테 전화로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자산 규모가 큰 매물에 대해서 매각 작업을 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 그분의 답변은 이런 거죠. 매수자의 자금 능력이다. 자금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이 매각 작업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고 이 매수자가 그만한 자금 능력이 있는지 대외적인 신인도가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경험을 갖고 있는 회계법인의 역할입니다. 네. 뭐 저는 지금 뭐 그런 경험도 없고 전문 지식도 없어서 일단은 뭐 간단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회사가 과연 그만한 자금 능력이 있고 뭐 신인도가 있는 회사인지 한번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저 홈페이지는 영국의 기업 등록소에 나와 있는 검색 화면입니다. 메뉴에 그 주소 보이듯이 컴퍼니스 하우스 가버먼트 UK 아시죠? 영국의 가버먼트가 들어간 걸로 봐서는 영국 정부에서 만든 전 그 기관 같습니다. 기업 등록소가 앞에 베타가 있는 걸로 봐서는 베타 버전 같기도 하고요. 저기에 글로벌 프로젝트 캐피털 리미티드 저 회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컴퍼니 타입 빨간 화면 프라이빗 저도 잘 안 보이네요. 리미티드 컴퍼니로 되어 있죠. 프라이빗 리미티드 컴퍼니. 컴퍼니 타입은 회사의 형태입니다. 프라이빗 리미티드 컴퍼니. 리미티드 컴퍼니는 유한 회사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보면 주식회사 볼 수 있죠. 주식회사는 약간 뜻이죠. 이제 제한이 있는 회사죠. 이 책임의 제한이 있는 회사. 앞에 프라이빗은 개인입니다. 저걸 제가 번역기로 돌려봤더니
유한회사 개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거는 이제 그 아까 화면을 제가 이제 그 한글 돌린 겁니다. 시간이 얼마 없네요. 아까 그 프라이빗 리미티드 컴퍼니가 개인 유한회사 이렇게 뜨죠. 다음 장입니다. 그 주소가 이제 그 아까 그 주소가 같습니다. 그 풀턴 케네스 하는 그 회원 회장인가 하는 그분도 같고, 그 밑에 있는 주소는 아까 그 글로벌 프로젝트 캐피탈 홈페이지 주소가 같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이 기업 등록소에 등록되어 있는 이 회사와 아까 그 홈페이지 있는 회사 다 동일 인물, 동일 법인으로 보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기는 이제 이 회사가 이 기업 등록소에 제출한 서류들 그리고 이 현황들을 알 수 있는 항목들이 쭉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길 봤더니 의아한 구석이 뜹니다. 자본금, 매출액에 대해서 나옵니다. GBP, 영국의 파운드죠. Great British Pound. GBP 1000파운드.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150만 원 정도 됩니다. 뭐 매출액, 자본금 이런 데 전부 1000파운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등록 사무소에 저런 현황이 좀 잘못됐을 수도 있다. 그리고 제가 앞에 잠깐 설명을 안 드렸는데, 기업 등록 사무소의 홈페이지에는 이 자료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거는 이제 그 회사에서 기업 등록소에 자료를 제출하고 기업 등록소에서 자료를 검증하고 올리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올리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예, 그런 관점 하에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업 등록 사무소 말고 다른 회사, 다른 그 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가 또 있을까 하고 제가 또 검색을 해봤습니다. 저걸 보고 믿을 수가 없어서 다음 장입니다. 이건 그 위에 보시는 것처럼 듀딜, 예, 듀딜이라는 곳입니다. 저기도 이제 그 회사의 법인은 형태는 저렇게 뭐 비슷합니다. 이제 유한회사 성격을 가진 개인이다. 뭐 이렇게 뜻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기도 주소는 같고, 여기도 이제 자본금 등등 이런 거는 전부 저렇게 1K, 1000파운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컴퍼니 책이라는, 저것도 영국에 있는 컴퍼니 책, 뭐 이름만 들어도 이제 알 것 같습니다. 회사를 이제 검증하는 뭐 그런 사이트 같습니다. 여기에도 이 회사는, 여기는 이제 뭐 아예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지 하여튼 이렇게 뭐 금액 표시가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가 찾아본 이 자료가 이 기업들 알펜시아 매각 유치 협의를 하기 위해서 국내 방문했던 GPC 그리고 스태그 코리아 이 기업들의 정확한 정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쪽에서 자료를 제출받아서 검토를 한 게 아니라서.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뭐 약간 언급되기도 했던 그런 뭐 AAG인가 이런 회사들은 제가 같은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을 해봤을 때는 상당한 규모라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가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검증이 필요하다는 걸 자료를 보면서 계속 느꼈습니다. 이게 자산이 1조 원이나 되는 물건이죠. 알펜시아가 이제 그 현재 장부상 가액으로는 1조 원 가까이 됩니다. 이런 매물은 우리나라 그 M&A 업계에 있어도 뭐 이제 뭐 대기업은 이제 뭐 흔히 있습니다. 몇십조짜리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아마 처음일 테고요. 그렇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는 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알펜시아가 왜 생겼는가를 따지면 뭐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알펜시아가 매각만이 살 길이라는 것은 뭐 온 도민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매각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서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리고 있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저기 있는 것처럼
알펜시아는 강원도 개발공사의 소유죠. 실제로 계약의 당사자는 강원도 개발공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강원도 개발공사 저런 갈 때는 뭐 도에 협의를 해야 되겠죠. 강원도 개발공사 규정에 보면은 계약에 관련된 거는 저는 지방계약법을 따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방계약법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기 어려울 때는 저렇게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에 위임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건 지방계약법이니까 강원도도 저 규정에 적용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간 강원도가 추진했던 그 매각 방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강원도에 큰 개발공사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알펜시아의 매각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한 가지 방법만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계법인의 매각 주관사라고 보통 하는데 업무 범위는 매수자를 찾는 게 가장 1번입니다. 저거는 저만한 자금력을 가지고 네, 네. 저만한 경험과 능력이 있는 회사를 찾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알펜시아를 매입할 수 있는 의향을 타진하고 협상해 나가야 됩니다. 그 일을 누가 할 것인가? 지방계약법에 나와 있습니다. 네, 네. 하기 어려우면 저렇게 전문 회계법인에 위탁을 하라고, 선임을 하라고. 너무나도 당연한 생각 같은데 그간 그 추진 방법에 그런 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네. 다소 아쉬웠습니다. 이제라도 저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거는 이제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홈페이지에서 검색했던 그런 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매각 주관사가 선정되었으면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저런 일들은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고요. 저만 말씀드리고 지사님 아닙니다. 네.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지금 추가 시간까지 해서 남은 건가요? 아유, 얼마 안 남았네요. 매각 가격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생각에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많은 부담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근무했던 동광시사는 공적 자금 1,500억 가까이 들어가서 네, 네. 300억에 매각이 됐습니다. 5분의 1의 가격이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정신 나간 놈들이 욕할 겁니다. 아마. 이럴 수가 있느냐? 1,200억에 가까운 세금이 날라갔다. 누가 책임질 거냐? 물론 그 공분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 공분에 대해서. 그러나 그 금액이 적정한 것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 과정에서 깊숙이 이제 그 매각 가격에 산정되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가 봤는데 전혀 헐값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거는 그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딱 한 개였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산가치 1조 원. 대단한 금액이죠. 1년에 지금 저 이제 뭐 부채가 한 7,800억 정도 되고 1년에 이자만 180억을 내고 해마다 이자가 돌아오고 또 이제 변제기일이 돌아와서 또 차환을 해야 되고 가장 좋은 건 뭐 1조 원에 얼른 팔아가지고 이익도 남기고 갔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 금액이 얼마가 적정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나 지사님도 아마 보고 받으셨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시장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거는 법무법인들은 저 와서 금액 계산하면 금방 합니다. 네, 네. 전향적인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추진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네, 네. 약속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김경식 의원님 이렇게 세밀한 조사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대안까지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조사는 제 친구가 했습니다. 구글링이라고.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가 오늘 지적한 거는 이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 부서를 질타하는 게 아니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업무는 보다 전문적인 그룹에게 그 일을 위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조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